늘 말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마구 사용할수록 성능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유일한 게 뇌예요, 뇌.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혹시 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너무 많이 쓴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존나 아껴 쓰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뇌를 마음껏 쓰세요. 알겠죠? 다리를 많이 떨면 관절도 상하고 그래요. 알겠어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은 쓰면 쓸수록 소모돼서 결국은 노년에 거기가 고장난 상태의 노년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써도 고장나지 않는 유일한 아이가 누구라고? 뇌야. 심지어 쓰면 쓸수록 더욱 고성능이 돼. 얼마나 좋아. 우리가 마음껏 써야 되는 대상은 누구라고? 뇌입니다. 뇌. 아시겠죠? 그럼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지. 뇌. 좀 아껴 쓰지 말고 마구 쓰세요. 마구 낭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뇌를. 아시겠죠? 뭐 물어보는 겁니까? 뭐 물어보는 거야? 무한급수의 정적분 표현을 묻습니다. 시그마 빠져있죠? 시그마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fx는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로 보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n이 앞에 있잖아요. 요 n은 묶어내야 됩니다. 앞으로 묶어내면 x만 남아요. 그죠? 그리고 n분의 k, n은 자연수니까 그냥 묶어내도 돼요. 그러면 n분의 1 하나 남았죠. 우리가 원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선생님 얘가 x예요? 그럼 0 되는데? 정신 나갔어. 이미 x 얘가 썼잖아. 우리 이제 못 써 x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밖에 없냐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절대값 x-t dt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적분 변수를 달리 써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야. 끝났잖아. 누구에 대한 함수? t에 대한 함수. 그럼 얘는 이렇게 읽는 게 적절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는 안 생겼고요. 이렇게도 안 생겼고요. 여기가 x, y는 절대값 t-x.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0에서 1까지 정적분을 할 거니까 당연히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을 때가 최소겠죠.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x가 2분의 1일 때 최소고요. 최소값은 얼마겠어요? 2분의 1? 2분의 1 맞나? 아니 4분의 1.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그거죠? 아니 여기 면적이잖아. 물론 이렇게 나와있으면 누구나 다 문제를 맞췄을 거야. 질문도 안 했겠지. 이거 바꾸는 걸 못해가지고 질문하면 되겠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한다. 윤지? 뭐라고 써있지? 이게 아직도 3초 안에 대답이 안 나온다고? 뭐라고 써있냐고? 못 치웠을까 저거를. 연수 얘기해봐. 6,0의 점대칭이죠. 왜 몰라? 독립변수의 합이 상수이고 정속변수의 합이 상수죠. 그럼 점대칭입니다. 대칭점 x좌표는 독립변수의 평균, 대칭점 y좌표는 정속변수의 평균입니다. 그럼 6-x, 6 플러스 x의 평균이면 6이죠. 6, f6-x와 f6 플러스 x의 평균이 0이겠죠. 합이 0이라고 써있으니까. 얘는 점 6, 0의 대칭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임지야. 너 내가 여러 번 얘기한 거 기억나지? 내가 말했던 사실은 기억나잖아. 맞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잘 기억나게끔 튜닝해서 알려주잖아,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6,0의 대칭인 함수고요. 여기 봐봐. 여기 x, 여기 x 일치하지. 블랑레벨이 문자를 좀 달리해서 혼동을 야기하는데 문자를 좀 달리해서 혼동을 야기하는데 그지 않냐 친구들아? 아니 안 맞니? 여기서 x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이 n분의 k는 뭐라고 봐야 맞아요? n분의 kx를 x라고 보면 안 되겠지. t라고 봐야겠지. 그지 않아? m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m 플러스 x까지의 정적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m에 시작이면 여기 전체를 t라고 보면 되겠다. 그지? m에 시작할 거니까 여기 전체를 t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네. 그러면 ft dt입니다.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죠.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gm이라고 하자. 증가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6,0의 대칭이고 증가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를 생각했을 때 m에서 m은 1부터 들어갈 거죠. 네, 1부터 gm이 자연수 x의 개수요 0이 되는 거. 오케이. 그만 됐지. m 플러스 x까지 정적분이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봐봐. 아무거나 그릴 거야. 아무거나. 알았지? 아무거나 그릴 거고 곡선이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 6 증가하고 미분 가능하고 6,0의 점대칭이라는 말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근데 m에서 m 플러스 x까지 정적분을 할 거다. m에서 m 플러스 x까지. 이 t라고 적어야겠네. 보다 작거나 같다. m이 1이면 그냥 하자. 자, 여기 1이 있다고 해봐요. 어차피 gm은 m이 1일 때부터 7일 때까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m이 1이면 x가 2 아니 1이어도 성립하겠죠? x가 1이면 2까지 정적분 하는 거니까 여전히 음인 상태잖아요. 그냥 무조건 6은 넘어도 되죠. 언제까지 가능해요? 합이 12인 11, 10까지 가능하겠네. 그러니까 11까지 정적분 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 유지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를 직접 써보자고. 그럼 m이 1일 때는 10개가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2일 때는요? 감사합니다. 몇 개? 8개. 왜냐면 2부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10부터 가능한데 이때 x는 3부터예요. 3부터 아니에요? 아니 m이 2라고요. 그러니까 1부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m 플러스 x 3부터예요. 그러니까 x는 1부터 얼마까지인 거냐면 8까지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죠? 아, 이제 이해가 되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예. 그럼 그 다음 건 6이고, 그 다음 건 4고, 그 다음 건 2고, 그 다음부터는 0이겠죠? 0, 0. 두 개만 더 하면 되겠네요. 답은 얼마다? 30이다. 그래서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를 조금만 사용하시면 답을 낼 수 있죠. 이해됐죠? 난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적분 문제 풀기 싫어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난 미분보단 적분이 더 낫거든요. 더 재밌잖아요. 질문이 없네. 너무 잘하니까. 16번. AB가 몇 초 2, 1의 속도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색칠된 부분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맞잖아요? 겹쳐지는 부위. 이런 거는 이런 거에 낚이냐? 그냥 A만 몇 초 1의 속도로 이동하면 돼요. 비가 와서 그러나? A만 몇 초 1의 속도로 이동하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겹치는 부분의 면적을 다루는 거라서 A가 2, B가 1로 움직인다면 상대적인 속도는 그냥 B는 가만히 있고 A가 1의 속도로 움직인다. 상대 속도의 개념 알죠? 그죠? 부모님 차에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옆차 출발해가지고 오! 차가 후진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 받은 적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냥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으니까 저 도형 A만 이동한다 라고 간주합시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감사해요. 안 괜찮은 일은 어쩔 거야?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형 A를 결정하는 얘를 이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몇 초 1만큼 이동을 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물론 얘가 이동을 한 만큼 얘도 똑같이 우측으로 이동을 해서 똑같은 길이만큼 이동을 해서 도형 A, 약간 찐빵 같은 이 아이가 이제 옆으로 살짝 이동한 상태겠죠. 그런데 얘가 물어보는 건 지금 뭐냐면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니까 현재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는 여기 이만큼 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아, 이런 거 말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초반에는 사실 초반이라고 말하긴 뭐 한데 3초까지죠. 3초까지. 왜냐면 얘를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지금 겹쳐진 부분의 면적에 영향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야. 현재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안 주는 걸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이 파랑이를 몇 초 t만큼 이동시키면 막 가다 보면 어씨 뭐야 이 새끼들 사기친 느낌이죠. 곡선의 모양이 좀 다르죠. 나는 그대로 갖다 옮겼는데 왜 안 겹쳐? 사기를 쳤는데 그죠? 네, 아무튼 자 이렇게 가서 얘가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그 뒤부터는 얘가 겹쳐진 부분의 면적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때는 겹쳐진 부분이 여기가 될 거니까. 쌤말 뭔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돼? 예. 그 경계가 뭐냐면 저 파란색이 어디를 그러니까 이 녹색이 어디를 지나가는 순간이냐면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이죠. 얼마? 2분의 9를 지나가는 순간. 여기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겹치는 부분의 면적은 다른 두 곡선이 담당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극초반부터 관찰해보죠. 극초반부터 관찰해보면 어차피 얘가 이동하는 게 겹치는 부분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긴 모든 곡선 다 합동이에요. 다 합동이니까 실제로 이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실 때 2배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고마워요.
2배에서 계산하면 되겠죠. 뭔 말이냐면 이 점의 좌표는 t 플러스 3일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긴 얼마야? x는 2분의 t 더하기 3일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3에서 2분의 t 더하기 3까지만 정적분해서 2배 하면 되죠. 누구를? 얘를 가지고 하죠. 그래도 편한 거 같죠? 그래서 t가 0에서 3 사이일 때는 st가 뭐가 되냐면 2배 인테그랄 3에서 3 플러스 2분의 t 루트 x 마이너스 3 dx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 부정적분은 3분의 2 앞에 빼면 3분의 4를 빼버리자. 앞에 2 있으니까. 그러면 x 마이너스 3 루트 x 마이너스 3 여기가 부정적분이죠. 3부터 3 플러스 2분의 t까지. 그럼 2분의 t 루트 2분의 t 여기다 3분의 4 곱한 거. 이게 정적분의 결과입니다. 3는 건 어차피 0이 되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3분의 루트 2 t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좁아졌지? 왼쪽으로 내려갈게요. 얘가 겹치는 부분의 면적이야. 저 구간에서. 이해됐지? 그 다음에 3부터 5 사이에서 봐야죠. 자, 그럼 그림 다시 그려볼게. 이번엔 누가 겹치는 부분의 면적을 결정할 거냐면 얘가 결정하겠죠. 이렇게요. 뭔 말인지 알죠? 예. 얘가 결정한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 이 점이 지금 t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2분의 t 더하기 3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죠? 이것도 여기만 해서 그냥 더블링 하죠. 그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는 2배 인테그랄 3 더하기 2분의 t 더 6까지 루트 저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6을 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 저 안에 근호 안에 마이너스 x 있으면 주의하시고요. 3 더하기 2분의 t 하고 6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를 계산하시면 3분의 4 3 마이너스 2분의 t에 2분의 3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0에서 5까지 st dt라는 놈은 저 각각을 그냥 적분하면 되잖아요. 그죠? 얘 부정적분 쉽지. 바로 하자. 부정적분 뭐야? 15분의 2루트 2 t의 2분의 5제곱 이거 0에서 3까지.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15분의 8 아니 마이너스 2분의 1 밖으로 빼야 되는구나. 마이너스 15분의 16 3 마이너스 2분의 t에 2분의 5제곱 이렇게죠. 3부터 5까지 나머지는 계산이 나서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계산하시면 5분의 11 루트 6 마이너스 15분의 2 루트 2 이렇게 돼서 5a 더하기 15b는 14입니다. 별거 아니었죠? 그죠? 하나 고정시켜놓고 나머지 하나만 1의 속도로 움직이면 된다. 이런 얘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양의 실수 K에 대하여 KLNX와 YNX가 접할 때 KLNX와 YNX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근데 뭐 이런 상황이죠. 그림을 보여드리면 어차피 YNX는 고정되어 있는 직선이니까 움직이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을 거고, 원래 이제 LNX는 이렇게 가는 애잖아. 없다. 이렇게 가는 애잖아. 그제? 예. 그런데 이걸 K배를 하면 이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발딱발딱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다 보면 YNX에 접하는 순간이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하는 순간이 있을 텐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얘를 Y는 KLNX라고 부를 거고, 당신들은 여기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Y는 X와 X축 그리고 KLNX로 둘러싸인 부분 면적이니까. 선생님 여긴 빠진 거예요? 아니 그냥 색깔이 좀 안 칠해진 거예요. 몰체가 빠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여기를 T라고 하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일단 T하고 KLNT는 같을 거고요. 함수값에 일치해서 미분계에서 일치해서 1하고 T분의 K가 같을 거란 말이죠. 그럼 K는 T니까 T는 2네요. K도 2고 그런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실제로 2,2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면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2의 제곱이라는 직각이등변에서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2lnx dx를 빼시면 되죠. 2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2 lnx의 부정적분 다 외우고 계시죠? 이런 거 부분적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2ln이 마이너스 2가 없고요.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2 2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2분의 1 2의 제곱 마이너스 2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의 2는 50이죠. 이런 건 진짜 쉽지 않나 문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보죠.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루트 x-1과 x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얘가 2등분할 때 양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연수 여기의 면적 얼마야? 뭐라고? 나한테 시비 건다고? 아니 12분의 1이요. 아닌데요? 하은아, 저 빨간색 부분 면적 얼마야? 3초 안에 나와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이 속상하다는 거야. 잠깐만 나 좀 봐봐. 빨리 나를 믿어서. 선생님이 무리함수의 종류에서 언급할 때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얘기했던 얘기인데 무리함수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뭐 아니면 뭐? 아니 고1 수학에서 등장하는 무리함수 기억나? 2차 함수. 그래 2차 함수의 역함수 아니면 반원이라고. 그런데 근호환이 이렇게 1차식이면 이거 반드시 2차 함수의 역함수예요. 그럼 이거 역함수 만들어 볼 수 있겠어요? 역함수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그거 보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 창의 개수의 절대값이 1인 포물선의 일부란 얘기야. 그럼 여기를 빡 쪼개면 여기 이 부분 면적 구하는 게 수학도에서 이미 공식으로 있잖아요. 6분의 2 창의 개수 곱하기 이 절편 여기 마이너스 1일 거니까 차의 세제곱. 맞아 안 맞아요? 그럼 3분의 4잖아요. 그럼 저 빨간색 보자마자 뭐라고 생각했어야 돼요? 너는 3분의 2다. 묻잖아.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아니 왜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쓸 줄 아는 공식이 이렇게 돼 있으면 못 쓰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뭔 차이야 이게? 이게 무슨 차이냐고. 그러니까 역함수는 왜 구해본 거냐면 이 창의 개수의 절대값 확인하려고 구해보는 거죠. 절편은 사실상 이미 알고 있죠. 대칭일 거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이라서.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3분의 1인 걸 당신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3분의 1이겠지. 2등분한다고 했지만 3분의 1로 2등분하는 거지. 괜찮은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기 위쪽이 3분의 1을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얘랑 얘랑의 교점은 그냥 근호 안의 교점하고 당연히 같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x는 k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여기가 k 플러스 1분의 1일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기 3분의 1을 0에서 k 플러스 1분의 1까지 위에 있는 애가 누구야? 루트 마이너스 x 더하기 1 밑에 있는 애가 누구야? 마이너스 루트 kx 이것만 정적분해서 얘가 3분의 1이다 라고 하면 문제 푸는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구간별로 함수를 바꾸는 것보다 얘가 좀 더 나아 보이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2분의 3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k분의 2 kx의 2분의 3제곱입니다. 어차피 0 대입한 거 의미가 없나? 의미가 있어요. 저거 마이너스 3분의 2 의미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 k 플러스 1분의 1 집어넣으면 k 플러스 1분의 k의 2분의 3제곱 마이너스 3k분의 2 그리고 k 플러스 1분의 k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3분의 2는 3분의 1이다. 이해됩니다. 그러면 3분의 2로 묶으면 k분의 1 더하기 k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1분의 k의 2분의 3제곱이 3분의 1이 되게 되죠. 저거 어차피 하나 약분되니까 실제로는 k 더하기 1분의 k의 2분의 1제곱이 2분의 2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즉 k 더하기 1분의 k가 4분의 1이니까 k는 얼마다? 3분의 1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이 쉽다. 그런 거 같죠? 넘어가 되겠니? 넘어가도록 하겠다. 25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고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증가한 두 함수. 진짜 힘든가 봐요. 수업 중에 하품을 다 하고 내가 미쳤네요. 네. fx, g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크거나 같고 f0은 0, f1은 2, 뭐 이것저것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건 좀 구체적으로 문제 조건을 옮겨가면서 풀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fx 항상 위쪽에 있다. 그리고 f0은 0이고 f1은 2고 g0은 0이다.
fx 위에 원점의 안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하면 삼등분 될 때 삼등분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 3등분 된다. O, Q, P. 이거를 3등분 되는 그림을 내가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글자만 보고는 좀 이해하기 힘드니까. P라는 점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런 데 있다고 할게요. 여기를 P라고 해볼게. P는 누구 위의 점이니까? fx의 점이니까. 그럼 fx가 원점에 출발해서 뭐 이렇게, 아니 왜 꼭 아래를 부르게, 왜냐면 얘가 지금 뭐냐면 여기가 q거든요, 수선의 발. 근데 삼각형 OQP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 얘가 무슨 말이냐면 이 삼각형 OQP가, 아이 참 마음에 안 드네. 이게 기계는 이렇게 유도리가 없어요. 누가 봐도 저기 있고 싶지, 나 밑에 있고 싶겠어? 아무튼 삼각형 OQP가 두 개의 곡선에 의해서 3등분 된다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누가? fx가. 그죠? 그 다음에 gx는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그런 아이인 거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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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같다, 이런 말을 얘가 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얘가 했다고. 문제의 조건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fx, gx에 의해서 면적이 3등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얘 좌표를 t, ft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는 t, 0이 될 거니까. 그럼 실제로 삼각형 OPQ의 면적은 2분의 1 TFT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 0에서 t까지 fx를 정적분하면 fx dx라고 해야죠. ES가 나오잖아요. 근데 ES는 얘의 3분의 2니까 3분의 1 TFT다 라는 걸 알 수 있네. 괜찮죠? 괜찮은 거 같죠? 자, 얘는 지금 뭐냐면 t에 관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양변을 t에 대해 미분하면 얘는 ft가 될 거예요. 우변은 3분의 1 ft 플러스 3분의 1 tf't 이렇게 될 거예요. 맞니 안 맞니? 맞는 거 맞지? 그러면 3분의 2 ft는 3분의 1 tf''t라고 적혀 있으니까 여기서 이게 뭘 하고 싶어요, 정상인이? 미적분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고치고 싶어요, 정상입니다. 많이 보던 거죠. 예. ln, ft는 어차피 양수니까 ft는 2ln t 더하기 적분 상수, 이런 거죠. F1이 2단 여기서 써먹으라고 있는 거죠. 0 돼야 되니까 여기가 1 넣었을 때, F1 2군요, 0이 아니라. 예, ln 2가 돼야 되니까 얘가 ln 2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둘이 합치면 fx가 2x의 제곱이 되네요. 진수를 같다고 보면, 그죠? 네.
그러면 gx는 당연히 x의 제곱입니다. 왜냐면 얘보다는 면적이 더 작아야 되거든. 면적 2분의 1 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을까? 임의의 점에 대해서 3등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2x의 제곱보다 함수값이 정확히 2분의 1 배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다항함수한 조건 없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또 gx분의 1이야? 짜증나게 하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 그림으로 다시 그려볼게요. 일단 gx가 y는 x의 제곱이니까 y는 x의 제곱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gx분의 1 그럼 x의 제곱분의 1이죠. x의 제곱분의 1은 또 이렇게 대충 생긴 거 알고 계시죠? x분의 1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y는 2 y는 2를 그어요. 어차피 여기는 1,1이기 때문에 y는 2는 이거보다 위에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면적은 뭐냐면 y는 2 및 y축이니까 실제로는 여기의 면적을 한번 구해볼래?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늘어?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하얀 데가 있으면 이렇게 빡이 죄송합니다. 살짝 비오면 선생님 저기 면적에 빠진 건가요? 뭐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할 건데 당연히 여기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죠? 예, 이거 이용해서 저 부분은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고 저 밑에가 잘리는데 저건 나중에 빼면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죠. 예. 뭐 면적 구하기 나름인데 저 직사각형 부분은 2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란 말이죠. 예. 그러면 루트 2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아니다. 루트 2분의 1에서 1까지 루트 2분의 1에서 1까지 x의 제곱분의 1 dx를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지금 이 짓을 하면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 여기까지를 지금 한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밑에 하얀 부분 빼야 되니까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의 제곱 dx 이렇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까? 네. 적분은 니네가 하세요. 이렇게 어려운 적분 아니니까. 네. 적분하시면 아마 3분의 6 루트 2 마이너스 4가 나올 겁니다. 알았죠? 네. 사실 이 문제는 여기까지가 이미 이 문제를 다 풀었다고 볼 수 있죠. 이 생각하는 것까지가.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28번을 보죠. 지금 뭐야? 아하. 저거 밑면한 입체도형이 되게 정삼각형이니까 저거 이거 누가 낙서한 거 아니고요. 정삼각형이 살짝 이렇게 누워있는 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인수의 오류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정삼각형이에요. 근데 한 변의 길이는 이제 루트 x하고 mx의 차 이걸 이제 같겠죠. 그러니까 단면적은 두 개 차니까 루트 x에서 mx를 뺀 건데 얘를 제곱하고 4분의 루트 3을 곱하면 어차피 정삼각형의 면적이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당신들은 이걸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요. 여기 뭔데? 루트 x, mx가 루트 x니까 m 루트 x가 1이거든?
그지? 루트 x가 m분의 1이니까 이게 m제곱분의 1이야. 그러니까 m제곱분의 1까지요. 알겠죠? 예. 그럼 인테그랄 0에서 m제곱분의 1까지 sx dx를 하셔야 되는데 4분의 루트 3 알파 빼버리고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전개를 해야 되지 않냐? 접근하려면? 그지? 전개해서 m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2m x 루트 x 플러스 x dx 이렇게 했을 때 얘가 30 루트 3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냥 여기가 120이다 이렇게 하도 되겠네. 이해되시겠죠? 부정적분은 3분의 m제곱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분의 4m x의 2분의 5제곱 더하기 2분의 1 x의 제곱입니다. 여기다 0하고 m제곱분의 1 집어넣으면 3m 4제곱분의 1 그리고 m제곱분의 1 m이 5제곱이니까 5m 4제곱분의 4 그리고 2m 4제곱분의 1 다행스럽게도 분모가 3m 4제곱 그러니까 m 4제곱으로 다 맞춰지죠. 그럼 개수만 계산해보면 30, 10, 24, 마이너스 14, 15 30분의 1인 것 같죠? 네. 나 맞게 했냐? 마이너스 4 맞지? 30m 4제곱분의 1이 120이다. 그럼 m 4제곱이 얼마나 얘기예요? m 제곱분의 1 물어보냐? 네. m 4제곱분의 1이 얼마나 얘기예요? 3600이란 얘기죠. 네. 그래서 답은 60이 되겠습니다. 얘니까 됐니? 자 넘어가도록 하죠. x는 양수에서 이기의 dom수가 존재하는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1은 0이고 f'1은 1입니다. 이래서 2의 제곱 사이에서 f'a가 f'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갈수록 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갈수록 감소하면 곡선은 어떤 모양입니까? 감사합니다. 위로 볼록입니다. 그런데 등호 들어가면 직선까지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이거나 직선입니다. 직선도 돼요. 등호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접선의 기울기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 라는 얘기니까 위로 볼록이면서 직선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또는 직선이라는 말입니다. 네. 구간 1, 2에서 f''x는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이다. 근데 얘는 실제로는 f'x를 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 왜냐면 얘가 x분의 1이니까. 그래서 얘가 있는 거죠. 적분상수를 투척해 준 겁니다. 그죠? 네, 이대로입니다. 그럼 fx는 사실상 lnx라고 볼 수 있겠나요? 다시 한번 적분하면 되고 적분상수를 또 투척해 놨네요. 가에다가. 그죠? 네. 그래서 fx를 이미 알아버렸어요. fx는 lnx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체 구간에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잖아. 구간 1, 2에서만 그렇다고. 저긴 위도 볼록이나 직선은 1부터 2의 제곱까지예요. 그러니까 1부터 2까지는 뭐냐면 lnx를 따라가는데 나머지 2부터 2 제곱까지는 난 모르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런데 얘 함수값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정적분해서 부피를 만드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x축이 여기 있어. 어차피 1부터 2제곱까지만 보는 거니까
1부터 스타트를 하면 얘가 이렇게 2,1까지 얘를 따라갈 거라고. 이해됐지? 그런데 이 이후로는 그러면 위로 볼록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직선의 형태로 연결하는 게 부피의 최대를 만드는데 유리하죠. 그러니까 위로 볼록 아니고 직선인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미분간으로 연결되죠. 이게 넘어서 가능하니까. 그럼 저때가 2분의 1이니까 이 직선은 2분의 1x가 됩니다. 2,1 지나니까 기울기 2분의 1이고 됐죠? 자, 나머지 이제 부피의 최대값 구해봅시다. 부피의 최대값입니다. 0에서 2의 제곱까지 우리 뭘 해야 되냐면 fx를 제곱하시면 안 되죠. 얘는 지름이니까. 사실 2분의 fx를 제곱해야 되죠. 그러면 4분의 파이를 앞에 붙여야 되는데 반원이니까 8분의 파이를 붙여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이건 그냥 식만 쓴 거예요. 이걸로는 접근할 수는 없어요. 구간별로 나눠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 8분의 파이 앞으로 빼버리고 1부터 2까지는 lnx를 제곱해서 적분하시면 되고 2부터 2의 제곱까지는 2의 제곱분의 1 x의 제곱을 적분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얘밖에 없죠. 얘의 부정적분이 뭐냐? 뭘로 할래? 얘 미분하면 x분의 2 ln x거든. 적분하면 x고 스탑. 적분 가능입니다. 2 ln x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이 식의 계산은 8분의 파이 ln x의 제곱의 부정적분은 x ln x의 제곱. 이 방향은 적분 가능하다니까 마이너스 2 ln x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x ln x 플러스 2x. 왜냐면 ln x의 부정적분 알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얘는 3, 2의 제곱분의 1, x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 계산 제가 안합니다. 계산해보시면 답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위로 볼록과 직선 중에 왜 직선을 택하냐? 부피가 최대가 돼야 되니까. 그럼 원의 반지름이 커야 되니까요. 위로 볼록이면 직선보다는 무조건 작게 돼 있죠.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36번. 이게 마지막인가? 풀어주려는 게 마지막이다. 36번. 좌표 평면에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의 점 P가 1,0을 출발하여 매초 2의 속력으로 반식의 방향으로 원 위로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지금 뭐냐면 딱 그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의 운동을 해석하는 거예요.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매초 2의 속력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호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지만 반지름이 1인 원이면 실제로 각속도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각하고 호의 길이하고 똑같으니까. 맞아? 그러면 코사인 ET, 사인 ET라고 P를 잡으란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X축에서 내린 수선의 발은 코사인 ET, 0이 되겠죠. OH는 OQ를 만족하는 점 Q를 선분 OP 위에 잡는다. OH 코사인 ET. 선분 OP 위에 잡는다고? 이거는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 게 이해를 도울 것 같으니까 그림 보여드릴게요. 물론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단위원이고요.
단위는 왜 이렇게 커요? 잘 보이라고요? 네, 자, 단위이고요. 네. 여기에 이제 P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연결하면 여기가 지금 OP일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수선을 내리면 여기가 H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 OH하고 OQ가 같게끔 적당히 여기에 뭘 잡아라? Q를 잡으란 얘기죠. 그러면 점 Q의 좌표는 사실상 뭐냐면 여기가 이제 부채꼴이 될 거죠. 또 하나의 부채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지금 코사인 2t, 0이기 때문에 코사인 2t를 동경의 길이로 하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점 Q의 좌표는 코사인 2t, 코사인 2t니까 코사인 제곱 2t가 되는 거죠. 그리고 코사인 2t, 사인 2t니까 코사인 2t 곱하기 사인 2t라고 적어도 되지만 2분의 1 사인 4t라고 적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x좌표의 시각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죠. 얘는 2 코사인 2t 하고 마이너스 사인 2t 하고 2 합성하면서 마지막까지 놓치면 안 돼요. 처음에 코사인 2t를 한 문자로 보고 코사인 2t에 대한 미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2t에서 2t를 한 문자로 보고 코사인 2t를 2t에 대해 미분한 거고요. 그 다음에 2t를 다시 t에 대해 미분한 곱한 거예요. 세 개의 합성함수로 해석한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감사해요. 마이너스 2 사인 4t요. y를 시각에 대해 미분하면 2 코사인 4t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랑 원래 이제 제곱해서 더해서 양의 조건이 쓰였는데 제곱 관계를 만족하죠. 그냥 4네요. 근호 씌우면 2겠죠.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곡선의 길이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2dt입니다. 이해하시죠? 답은 파이가 되겠고요. 상수함수가 이런 면적이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로 계산하시면 되죠. 이해됐죠? 이해됐잖아. 곡선의 길이 구하는 문제니까 x좌표 미분하고 y좌표 미분해서 걔의 제곱의 합의 양의 제곱근을 정적분하면 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잠깐 쉬었다 하죠.